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조용한 카페 안에서 금발 여성이 차가운 얼굴을 가진 남자에서 소리쳤어요. 가게 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고 당황한 남성은 연신 사과를 해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폴린이고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어요. 파리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에펠탑, 멋진 카페, 예쁜 거리, 그리고 예술과 음악이 가득한 도시요. 거기가 바로 저의 집이에요. 저는 세느강을 따라 걷는 것도 좋아하고 따끈따끈한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작은 서점을 구경하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저는 유명한 레스토랑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뉴욕, 도쿄, 런던 같은 큰 도시에 있는 멋진 레스토랑이요. 사람들이 보면 와, 멋진 일 하시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만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는 파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사장님인 베르나르드 씨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폴린 씨 하면서 사장님이 사무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잠깐 들어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좀 긴장하면서 일어났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지?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한국 서울에 새 레스토랑을 오픈하는데 아폴린 씨가 2년 동안 가서 도와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2년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되물었어요. 근데 왜 하필 저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사장님은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아폴린 씨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파리에는 제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술, 패션, 역사, 맛있는 음식까지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음식 잘 안 먹어잖아요. 우리 음식이 최고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한국에 가야 하죠? 거기서 제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 멀고 낯선 음식에 바쁘고 정신없는 거리, 그리고 이상한 전자기기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길도 못 찾고 간판도 못 읽고 아무하고도 대화 못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마치 뭔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폴린 씨,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그래요.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아폴린 씨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예요. 가끔은 집을 떠나봐야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법이죠. 솔직히 저는 별로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는 그날따라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게트를 들고 다니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까지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하는 걸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 결정은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결정한 일은 결국 따라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빈 캐리어를 한참 바라봤어요. 2년 동안 뭘 챙겨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친구도 못 사귀면 어떡하지? 맨날 외롭기만 하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셔츠 하나, 원피스 하나, 책 한 권. 그렇게 천천히요. 제 고양이 모찌는 캐리어 위에 털썩 앉더라고요. 마치 가지마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드디어 출국 날이 됐어요. 공항에 서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저만 가만히 서서 울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고 창밖으로 파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잘 있어, 파리야. 날 잊지 말아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몰랐어요. 확실한 건 딱 하나, 이 여행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여행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거든요. 먼저 공항부터요. 공항이 진짜 엄청 컸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제가 걸을 때마다 제 모습이 바닥에 비쳤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저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다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빠르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만 혼자 길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표지판을 따라 겨우겨우 택시 타는 곳을 찾았어요. 택시에 딱 타자마자 저도 모르게 큰 숨을 내쉬었어요. 후.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왔네.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건물들이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엄청 높았어요. 근데 그냥 회색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은 형형색색 빛이 나고 있었고 어떤 건물 벽에는 커다란 화면이 있어서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TV 같았어요. 차들도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길거리는 한글 간판들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서울이 작고 골목길에 오래된 집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으로 다 무너졌다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미래 같은 도시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요, 저를 제일 놀라게 한 건 길거리가 너무 깨끗한 거였어요. 제가 살던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그냥 버려요. 바람에 종이 쪼가리나 빈캔이 굴러다니는 것도 자주 봤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은요? 쓰레기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누가 방금막기를 닦아놓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지하철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줄 서 있는 모습에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불가능했던 일인데 점점 한국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도 봤어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뭘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사실 저 여기 오기 전에 되게 화가 나 있었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가자고 해서 억지로 따라온 거라서요. 친구들이랑 학교, 집, 모든 걸 두고 떠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한국, 다 별로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랑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호기심 같은 거요. 이 도시는 어떤 곳일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엄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호텔 거의 다 왔어? 곧 저녁 먹자. 저도 모르게 조금 웃었어요. 저녁은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왠지 이 도시가 저한테 더 많은 놀라움을 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택시가 길모퉁이를 돌 때 하늘 위로 쭉 뻗은 거대한 탑이 보였어요. 별을 찌를 것처럼 뾰족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바짝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저게 뭐지? 아직 잘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팀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어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몇 번이나 고쳤었어요. 아폴린 할 수 있어.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파리, 뉴욕, 도쿄에서도 이랬잖아. 자신감을 가져야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커다란 유리창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정말 세련되고 멋져 보였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걸어다니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였어요. 저 멀리에서 한 남자가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에 단정한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종이에 집중하고 있던 그 남자를 누군가가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아폴린 씨, 여기 도윤 씨입니다. 저희 회사 최고의 매니저 중 한 분이에요. 저는 활짝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윤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도윤 씨는 제 손을 잡긴 했지만 웃지는 않았어요. 반갑습니다.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팀 회의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저는 너무 기대돼서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프렌치 스타일 디저트를 추가하면 이 레스토랑이 더 특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파리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최대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윤 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아폴린 씨.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파리에서 하던 방식이 여기서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엔 수천 년 전통의 한식이 있어요. 한국 손님들 입맛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도윤 씨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손님들은 꼭 그런 고급 프랑스 디저트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파리, 뉴욕, 도쿄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일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네, 그렇지만 좋은 음식은 어디서나 통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만들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도윤 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요즘은 한식이 세계로 나가는 시대예요. 프랑스 사람들도 김치를 찾는다니까요. 우리 둘이 살짝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 비슷하게 이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이기고 싶었어요. 제가 더 잘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맞는 걸까? 나 아직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거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사무실을 나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서로 몸이 붙어서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철이 덜컹하면서 크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팔을 확 잡아줬어요.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고개를 돌렸는데 세상에. 도윤 씨였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 씨는 저를 보며 아주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운 사람만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갑기만 하던 도윤 씨의 친절함에 마음이 순식간에 녹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저는 계속 그를 생각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의 여정이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을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매일 지하철을 타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파리에서는 제가 항상 파란색 작은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제 차가 고장 나버려서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꽉 끼어서 서로 밀착돼서 타야 했거든요. 저도 숨을 꾹 참고 넘어질까봐 지하철 기둥을 꽉 잡고 있었어요. 소란스럽기도 했지만 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지하철 안내방송 소리와 가끔씩 들리는 기침 소리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께는 자리를 아무 말 없이 양보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프랑스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아무도 휴대폰으로 크게 통화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모두가 줄을 잘 서서 차례대로 탔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지하철이 항상 제 시간에 오는 거였어요.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지하철 시간표가 그냥 참고용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긴 정말 딱 맞춰서 출발하더라고요. 기차 문이 정확한 시간에 닫히고 부드럽게 출발하는 걸 보면서 매번 감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일하고 너무 피곤하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지하철 카드 찍으려고 허둥대고 있었어요. 그때 도윤 씨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도와드릴까요? 도윤 씨가 한쪽 눈썹을 올리며 물어봤어요. 제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이 지하철 생활이 진짜 힘드네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저기 좀 보여드릴까요? 한국은 지하철이랑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고민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 끝나고 집만 오가는 게 지겨웠거든요. 좋아요. 저 좀 놀래켜주세요. 그렇게 토요일에 도윤 씨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파리에서는 강가가 조용한 산책길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정말 활기찼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소풍하고 연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웃고 장난쳤어요. 온 가족이 돗자리 펴고 나와서 같이 밥 먹는 모습,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라 더 신기했어요. 주변에는 치킨, 매운 떡볶이, 따끈한 라면 같은 냄새가 가득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냄새였어요. 저희도 나무 아래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도윤 씨가 돗자리를 깔고 도시락 박스를 열었는데 그 안에 김밥이 있었어요. 밥이랑 참치, 계란, 야채가 들어있는 김밥이요. 또 다른 박스에는 양념치킨이 있었는데 매콤달콤한 소스가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제가 치킨 한 조각을 집어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갑자기 입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어머, 이거 진짜 맵네요. 하고 기침하면서 물을 찾았어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 진짜 좋아해요.
매운 거 좀 연습하셔야겠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기억할게요. 저희 프랑스에서는 소풍하면 치즈랑 와인이 필수인데 여긴 완전 다르네요. 도윤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다르긴 한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잠깐 주위를 둘러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주황색이랑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한강 물도 반짝반짝 금색처럼 빛났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좋은 쪽으로 다른 거요. 한국이 점점 마음에 들어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곳이 언젠가는 저의 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다 새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점점 저한테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언어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도요. 길거리를 걷다가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를 맡는 것도 좋았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수다 떠는 소리 듣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하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한국 생활이 즐거워도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2년 뒤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거든요. 프랑스에는 저를 기다리는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제 삶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도윤 씨가 있어요. 저희는 더 이상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뭔가 그 이상이었죠. 도윤 씨가 웃을 때, 손 잡아줄 때 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제가 떠나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 말을 도윤 씨한테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폴린, 우리 부모님 만나볼래요? 솔직히 엄청 긴장됐어요. 부모님 만나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웃으면서 응, 좋아요. 라고 했어요. 도윤 씨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님이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요. 하시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식탁 위에 음식이 정말 많았어요.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멸치볶음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시면서 어머님이 제 접시에 음식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다 먹어봤어요. 아버님도 웃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한국은 좀 어때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깜짝 놀랄 말을 하셨어요. 아폴린, 우리 도윤이랑 결혼해줄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결혼? 한국에 영원히? 저는 도윤 씨를 봤는데 도윤 씨는 그냥 수줍게 웃기만 했어요. 마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도윤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도 좋아요. 근데 프랑스가 제 고향이잖아요.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제 꿈도 다 거기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빵을 굽는 부엌 냄새도 떠오르고 세느강을 따라 걷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배들이 떠가는 모습도요. 그때 제 삶이 너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도윤 씨 가족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게 처음이었어요. 도윤 씨 손을 잡았을 때 그 따뜻한 느낌도 자꾸 생각났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도윤 씨를 영원히 잃게 되는 걸까?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봤어요.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너무 시끄러웠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대답 없는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제 집을 선택해야 할까? 하나를 버려야만 하는 걸까? 저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선택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황색이랑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강 근처 벤치에 앉아서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도윤 오빠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오빠가 슬퍼질 수도 있지만요. 오빠가 도착했을 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웃음에 제대로 웃어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조금 떨릴 정도였거든요. 아폴린, 무슨 일 있어요? 오빠가 제 옆에 앉으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물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물결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도윤 오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 자신도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오빠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오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어요. 오빠랑 계속 만나려면요. 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 아마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비자 기간이 끝나가고 가족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요.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오빠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어요. 혹시 실망한 얼굴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근데 오빠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줬어요. 오빠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아폴린, 오빠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아폴린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빠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폴린이 꿈을 포기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했어요. 눈물이 금방이라도 흐를 것 같았어요. 그때 오빠가 살짝 웃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였어요. 우리 두 나라에서 함께할 방법 찾아볼까요?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빠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프랑스에서도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폴린도 가끔 한국에 오면 되잖아요. 꼭 한 나라만 고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 둘 다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진짜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오빠는 살짝 웃으면서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그럼요, 오빠가 말했어요. 사랑은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도윤 오빠, 제가 속삭였어요. 오빠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제 작은 원룸에 있었어요. 오빠한테 주려고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비행기 티켓 2장을 꺼내서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하나는 파리로 가는 거였고 하나는 서울로 가는 거였어요. 오빠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오빠가 놀란 듯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계획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두 나라를 다 우리 집으로 만들어요. 이젠 안녕 말고 또 보자라고 해요. 어디에 있어도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나라 모두 저에게 소중하니까요. 오빠는 잠시 티켓을 보다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아폴린, 오빠가 일어나더니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같이 해봐요. 오빠 품에 안겨 있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사랑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꼭 아는 채로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한 계획의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서울도 제 고향 같아요. 제 마음이 머무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멋진 문화를 가진 한국,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